네, 제가 그동안 채널에서 직장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직장에서 호구당하지 않는 법, 무시당하지 않는 법, 세련된 양아치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셔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적지 않아서 지금부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동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0명의 작은 중소기업인데 어떤 신입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너무 개념 없게 행동해서 한마디 했더니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일할 때도 웃지도 않고 너무 건방져서 저희는 왜 저러지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리님이 예전에 직장에서 세련된 양아치가 되라는 영상의 행동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감성대디 영상 봤니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턱대고 대리님의 영상을 따라하는 사회 초년생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댓글을 고른 이유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직장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 감정 표현은 담담하게 해야 하고 말수는 최대한 줄이고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고 할 말은 담담하게 하고 제 직장 시리즈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있고 회사에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최소 1인분 이상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친구가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간다 정도는 아니지만 저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면은 타격이 좀 크겠는데 최소한 그런 존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업무도 느리면서 제가 말했던 세련된 양아치가 되는 법을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꼴이 더 우습게 됩니다. 전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알바생도 많이 해봤었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리자의 입장이나 사장의 입장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꼴불견인 애들이 뭐냐면요, 자기의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존심만 세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친구들이에요. 일단 자기가 자기의 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한 부조리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반항을 해보기도 하고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근데 허구한 지각에다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월급을 주기가 아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자존심만 세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다. 정말 꼴불견이죠.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에 호프집에서 매니저로 일할 때 딱 그런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 친구였는데 자, 테이블 번호도 제대로 못 외워, 불친절하다고 맨날 컴플레인 들어와, 대충 서빙하다가 허구날 부딪히고 넘어지고 틈만 나면 뺀질뺀질거리면서 담배 피러 나가고 그날 당일에 말도 없이 상습 결석에. 근데 그런데 꼴의 자존심은 세서 업무에 대한 지적,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일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야. 입은 꽉 다물고 말도 아예 안 섞고 혼자 센 척 개포모 다 잡길래 또 같이 알바하는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 그 애가 고등학교 때 일진 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너가 싸가지가 있든 없든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개폼 잡을 거면 너 일부터 확실하게 하고 나서 개폼 잡어. 너 사회가 만만한 줄 아냐? 그런데 웃기는 게 그때 제 나이가 23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20살이었고 저도 애였는데 그 애였던 제가 봐도 너무 개념이 없고 애같이 행동하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직장에서 무시 안 당하고 호구 안 당하고 세련된 양아치가 되는 거 다 좋지만 일단 본인의 일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자.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류의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드래곤 라자님의 댓글인데, 자, 대리님 안녕하세요. 저도 대리님처럼 지금 목소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2개월째 일하고 있는데요. 역시 현장 일을 하는 거친 아저씨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를 너무 심각하게 혼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 자존감도 내려가고 너무 괴로운데요.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아저씨들에게도 대리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써도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대리님도 처음 목수 시작하셨을 때 많이 깨졌다고 들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버티셨나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제가 목수 일을 처음 배울 때만큼 자존심 상하고 욕을 많이 먹었던 적이 없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군대 이등병 시절이 가장 어리버리하다고 욕을 많이 먹는 시기인데 전 이등병 때도 그렇게 욕을 많이 안 먹을 정도로 일을 잘했었고 어디에서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하든 일 못한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보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목소리를 시작했는데 와, 저는 그때만큼 제가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멍청한 면이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자, 일단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참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 이것도 정말 뛰어난 재능이다. 목소리를 시작하면 19은 한 달 만에 그만둡니다. 왜냐면은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군대 이등병 때는 워낙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다 보니까 막 욕을 먹어도 뭐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는 없는데, 왜냐면 나 말고도 모두 다 이등병 때는 다 어리버리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이미 사회생활을 겪을 만큼 겪었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게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가정의 가장인 내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욕을 들으면요, 이게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하고 있던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백수가 되었는데, 게다가 아이도 있다 보니까 목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간절했었어요. 나는 정말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목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버텼는데, 그런데 나이 30 중반에 50대 아저씨에게 야이 같은 새끼야, 너 그만해라 그냥, 그 이야기 들었을 땐 정말 주먹이 운다고 하죠.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해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했는데, 와, 이런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그런 욕설에는 이성적으로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때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죠. 하나는 나도 같이 쌍욕을 하고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승질내고 한바탕 싸우고 가는 거랑,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못 버티면은 나는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그냥 참고 버티자. 그러니까 내가 참고 버텼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수반장한테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나한테 쌍욕을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려도 나한테 일을 주니까.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목수로서의 발전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쌍욕을 먹고 있지만 일을 배우고 일당도 받으면서 목수일을 배우는 것과 잠깐 한순간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바탕 나도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일을 그만두는 것과,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전자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수일이 아닌 단기 알바라고 가정해 볼게요.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해본 적 있어요. 영화 조커에서 보면은 맨 앞장면에서 조커가 춤추면서 막 간판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 그것도 해봤어요. 자, 그런 단순하고 미래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알바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쌍욕을 하고 자존심을 뭉개면은 나도 같이 싸우겠죠. 그만둔다고.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제가 이야기했던 기술을 쓰든가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목수 일은 다르잖아요. 나의 미래가 걸린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하고 자존심을 뭉개도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 그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수일도 그렇지만 절대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꾸 욕먹고 깨지고 부딪히고 실수도 하고 쌍욕도 먹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 걸 버티고 버텨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돼야 그때부터 돈이 벌리는 거지, 자존심을 안 상하면서 그런 돈을 버는 자리까지 절대로 가지 못해요. 어느 분야든 그런 길은 없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반장한테 깨지고 욕먹고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렇게 5년을 버텼기에 저도 한 달에 월 1000 이상을 버는 반장이 된 거지,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초보 시절에 자존심 상하다고 한바탕 싸우고 그만뒀으면은 그때 그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도 그 다음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지고 쪽팔린 거 참고 버티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초보 시절의 반장이 나한테 야 이 같은 너 당장 일 그만둬라 했을 때 전 당연히 주먹이 울었지만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반장 뒤에 가서 확 끼어누면서 아유 반장님 욕 좀 하지 마세요. 욕 좀. 왜 그래.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그 망치 끝에 고무로 내 머리를 꽁 찍더니 야 욕 먹기 싫으면 집중해 이 새끼야. 아이고 잘할게요. 좀 나중에 저 반장 되면은 저한테 일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좋게 좋게 웃으면서 나름대로 참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로 제 유튜브만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나요? 야 오글거린다, 민망하다, 하지 마라, 재미없다, 그거 왜 하고 있냐. 또 댓글들도 야 이 대머리 새끼야, 재미없다, 하지 마라, 낄낄낄 대머리 머머리, 악플도 정말 많았고요. 또 제가 초창기 때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시선 처리 어색하고 말도 못하고 무슨 깡으로 유튜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런 어설프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영상들을 매주 올렸기에 나의 문제점이 뭔지 알게 되고 개선점도 알게 되고, 내가 발음이 안 좋구나라고 느껴서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또 편집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금 35만 유튜버가 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직장에서 무시 안 당하고 호구 안 당하고 세련된 양아치가 되라, 이런 이야기들. 자, 일단 자기 일부터 확실하게 위에서 말이 안 나오게 한 후에 그런 행동을 하자. 그리고 직장에서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고 혼나서 부끄럽고 해도
그런 걸 참아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인간관계 강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의 제작 끝에 몇 개월 전에 인간관계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평균적인 클래스유 강의들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제 클래스유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혜택은 제가 만든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기르기라는 비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클래스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을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래스유 수강생 모임 참가비는 딱 10,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니까요. 꼭 클래스유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관계의 핵심 포인트, 인간관계의 핵심 공식의 엑기스만 뽑아서 일상생활, 직장, 연애, 가족, 친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카리큘럼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유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수강해 주시고요. 또 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저랑 언제나 소통하시고요. 많은 감독님들 직접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